어머니, 또 이런 걸 싸오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문틈을 비집고 날카롭게 들어왔습니다. 이거 냄새 좀 봐요. 된장 냄새가 집안에 다 배겠어요. 순간 내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두 손엔 아직 따뜻한 김이 오르는 반찬통이 들려 있었죠. 안녕하세요. 사연팔이 쇼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골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콩잎에 싸고 된장에 무치고 생강 썰어 넣으며 준비한 반찬들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새지 않게 비닐로 겹겹이 싸며 도시 애들이 이런 걸 좋아할까? 그 생각만 했는데 돌아온 건 냄새난다는 말이었어요.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마트에서 사면 깔끔하잖아요.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조각내듯 쑤셨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은 반찬통을 며느리는 냉큼 들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뚜껑이 덜컥 소리를 냈고 그 안에서 김치 국물이 튀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괜히 말을 보태면 더 미움받을까봐. 아들은 옆에서 머쓱한 얼굴로 엄마, 그냥 다음엔 조금만 가져와요. 그 말 한마디가 더 서늘했습니다. 손끝이 떨려 반찬통을 움켜쥐지도 못하고 그저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공기는 낯설게 매캐했고 내 손에 밴 된장 냄새는 어쩐지 그날따라 유난히 짙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런 냄새, 저희 아이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아플 때마다 내가 빌던 마음이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조용히 반찬통 하나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손에 들린 된장 냄새가 이상하게도 내 마음 같았습니다. 짙고 진하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 냄새.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집 초인종을 다시 누르지 않았습니다. 버스 터미널 앞 벤치에 앉아있던 내 손엔 작은 반찬통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엔 아직 버리지 못한 나물 무침 한 줌이 남아 있었죠. 서울 하늘은 낮은 구름으로 눌려 있었고 바람은 냉정했습니다. 내 정성은 냄새가 되었고 내 마음은 짐이 되었구나. 혼잣말처럼 입속에서 흘러나왔어요. 길가엔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고 지나가고 그 옆엔 내가 들고 온 된장 냄새가 어쩐지 더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으로 반찬통을 감싸 쥐었지만 그 온기조차 금세 식어버렸어요. 이런 걸 누가 먹냐? 며느리의 목소리가 귀에 쩌렁쩌렁 남아 있었어요. 도시의 소음보다 그 말이 더 컸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있던 산소가 떠올랐습니다. 그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줄은 몰랐어요. 말끝이 떨리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아침에 가져온 생강 냄새가 아직 가방 안에서 스멀거렸어요. 남편이 감기 걸릴 때마다 내가 썰어줬던 그 생강이었죠. 그때처럼 따뜻한 차 한 잔이 있었으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입안은 쓸쓸했고 눈앞에 보이는 건 낯선 도시의 불빛뿐이었어요. 전화기를 꺼내보니 아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불편했을까? 아니면 이미 잊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버스가 한 대 또 한 대 떠났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나뿐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 묘가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늘엔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죠. 묘 앞에 서니 마음이 울컥했어요. 당신, 나 참 바보 같죠? 그저 잘해보려던 게 죄가 됐어요. 손끝으로 묘비를 쓰다듬으며 그의 이름을 천천히 불렀습니다. 무덤 옆 잡초 사이에 작은 민들레 한 송이가 피어 있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며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죠. 그때 문득 이제 정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가지 말자. 이제 내 손으로 만든 것, 나를 위해 만들어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묘를 등지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밤 터미널 불빛 아래 서 있던 내 그림자는 유난히 작고 외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안에서 무언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직 꺼지지 않은 내 자존심이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시골집 마당에 섰습니다. 도시의 매캐한 냄새 대신 흙 냄새와 바람 냄새가 반겨졌습니다. 장독대 위엔 먼지 쌓인 된장 항아리가 조용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뚜껑을 여니 짙은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 냄새 이게 내 삶이지.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눈을 감았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새벽 쑥을 캐고 생강을 다듬고 된장을 저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손끝에 다시 생기가 돌았고 마음속 얼음도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자연에서 고쳐야 해. 평생 그렇게 믿어왔죠. 약이 아니라 흙, 병원 대신 햇빛. 그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장을 보러 오며 물었습니다. 그 도시 며느리는 요즘 잘 있나?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연락이 없어요. 그 말이 내 입에서 참 쉽게 나왔습니다. 사실 마음 한쪽은 계속 아렸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이제는 나를 먼저 챙겨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타이르며 하루를 보냈어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던 날, 된장 냄새가 바람에 실려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그 향이 참 이상했어요. 짙고 구수한데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저녁이 다 돼서야 라디오를 켰습니다. 잡음 섞인 뉴스가 흘러나왔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할까 싶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낯설 만큼 약한 목소리.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녀의 말이 끊겼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디 아픈 거야? 그냥 감기 같은데 열이 계속 나서요. 그녀는 애써 평소처럼 말했지만 숨이 거칠었습니다. 통화를 끊고도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된장 냄새가 요즘은 그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며칠 전 버려졌던 내 반찬이 떠올랐고 묘하게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된장 항아리 뚜껑을 꼭 덮으며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그 아이 그래도 내 며느리잖아요. 며칠 뒤 서울에서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어요. 엄마, 세영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한마디에 내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길, 창밖 풍경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생강 냄새가 밴 손수건을 꼭 쥐고
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하게만 해주세요. 병실 문을 여니 하얀 이불 위에 누워있는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가 희미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원인을 모르겠어요. 약이 전혀 듣질 않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내가 알던 세영의 손이 아니었어요. 손끝이 떨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된장이라도 가져올 걸.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가방 안에 있던 생강이 떠올랐어요. 며칠 전 말린 걸 그냥 챙겨온 게 있었죠. 남편이 아플 때마다 내가 그걸 데워 찜질해주곤 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나를 말렸습니다. 보호자분, 그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강을 따뜻한 물에 적셔 며느리의 팔에 조심스레 올렸어요. 간호사는 눈을 크게 떴고 의사도 어이없다는 듯 쳐다봤어요. 하지만 내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정성이에요. 그 말을 하며 눈을 감았어요. 병실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생강의 향이 은근히 퍼지고 그 향 사이로 며느리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세영아, 들리니? 목소리가 떨렸지만 내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손끝으로 그 이마를 쓰다듬으며 작은 기도를 올렸어요. 이 냄새 기억하지? 이건 너를 미워하던 손이 아니야. 의사와 간호사는 잠시 말을 잃은 듯 멈춰 섰습니다. 기계음 사이로 그녀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오직 손끝의 온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그날 밤 나는 병실 바닥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이상한 냄새에 눈을 떴어요. 짙고 구수한 된장 냄새였습니다. 분명 병실 안에서는 날 수 없는 향이었죠. 눈을 뜨니 간호사가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환자분이 갑자기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침대 곁으로 달려갔어요. 세영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내 귓가를 울렸습니다. 가슴속에 쌓였던 돌덩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가웠던 손이 이제는 내 체온보다 더 따뜻했어요. 의사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약이 전혀 듣지 않았는데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죠. 이 냄새 뭐예요? 된장 냄새 같은데요? 나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내 손 냄새예요. 의사는 말이 없었고 간호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웃었어요. 세영이 눈을 뜨더니 눈물이 고인 채로 속삭였어요. 저 잘못했어요. 그날 어머니 반찬 버린 거 후회해야 돼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됐어. 이제 괜찮아. 내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자 세영은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새벽빛이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그 빛 속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된장 냄새, 생강 냄새, 쑥 냄새.
그게 내가 버티며 살아온 냄새였고, 그게 결국 우릴 다시 이어준 냄새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사람의 병은 약보다 마음이 먼저 고쳐야 나아. 그녀가 눈을 감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오래된 봄날 같았어요. 의사가 다시 들어와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 살아난 거예요. 병실 창밖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그 속에서 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잘했어, 순자야. 눈물이 다시 고였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가 처음으로 나를 엄마라 불러줬으니까요. 며느리가 태어나던 날 나는 병원 복도 끝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하얀 복도 위로 발소리가 울렸고 그 사이로 세영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손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짝 웃으며 그 꽃을 받았어요. 그래, 괜찮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런 날도 있는 거야. 그 말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친 뒤 나는 조용히 시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햇볕이 따뜻하게 등을 감싸주었어요. 생강, 쑥 그리고 메주콩이 쌓인 가게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끝으로 콩을 한 줌 쥐며 생각했어요. 이 냄새가 나를 욕먹게 했지만 결국 이 냄새가 사람을 살렸구나. 집으로 돌아와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뚜껑을 열자 된장 향이 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그 냄새가 어쩐지 더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옆집 할머니가 담 너머로 물었어요. 그 도시 며느리, 이제 좀 괜찮대?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다 나았대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하늘은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나는 항아리 옆 평상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이제 됐다. 바람이 불어와 내 앞치마 자락을 살짝 들추었어요. 그 바람 속에 된장 냄새, 생강 냄새, 쑥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이제 상처가 아니라 추억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은 오랜 시간 묶여있던 미움에서 조용히 풀려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괜찮아. 그 말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 마당 끝, 산자락 끝까지 닿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달빛은 장독대 위에서 마치 미소 짓는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